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속은 우리에게 슬픔과 함께 복잡한 숙제를 남기죠.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를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추징하는, 즉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대표적인 10가지 사례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큰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 돈이나 재산 사전 증여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현금, 아파트,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 이걸 빼먹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다 찾아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 큰 금액의 계좌이체는 꼭 기록해두고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돈을 빼거나 재산을 판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상속인이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비나 빚 갚는 데 썼다면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거를 꼭 남겨두세요. 아니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 아파트는 주변에 비슷한 거래 사례가 많아서 국세청이 실제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낮게 신고하면 결국 국세청이 죗값을 매겨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주인은 부모님인데 명의만 배우자나 자녀 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통장, 주식,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국세청은 돈의 흐름을 쫓아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라도 부모님 재산이었다면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회사의 주식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회사, 특히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복잡한 계산법에 따라 가치를 매겨야 하는데요. 이 가치를 임의로 낮게 신고하면 국세청의 집중조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서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없는 빚을 있다고 하거나 빚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빚은 세금 계산 시 빼주는 항목인데요. 이 빚이 정말로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 차용증이나 이자 갚은 내역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국세청은 빚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세금을 더 투과합니다. 일곱 번째, 부모님이 들어둔 보험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만약 보험료를 부모님이 계속 납부하셨다면 그 보험금은 부모님 유산으로 보고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빌려준 것처럼 꾸며서 사실상 증여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집 살 때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고 차용증만 써두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갚은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걸 단순한 증여로 봅니다. 이렇게 증여로 밝혀진 돈도 부모님 사망 전 10년 안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붙으니 빌려줬다면 진짜로 갚고 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아홉 번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5억 원을 넘게 깎아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9개월 안에 실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분할했다고 하고 실제 등기를 안 하면 5억 원을 넘는 공제액은 취소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부모님이 해외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 나라와 금융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아파트, 은행 계좌, 주식 등을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해외 자산도 솔직하게 신고해야 나중에 엄청난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추징되는 10가지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상속세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